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주 갑절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재확산 속에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달 중순쯤에는 하루 확진자가 4,000명에 육박하며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제주도가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400여 명. 지난주 4,500명에서 한 주 만에 2배로 급증했습니다. 주간 평균 확진자가 750명을 넘어 대응 1단계가 적용된 상황. 제주도는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500명에서 3,800명에 이르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세 속에 제주가 수도권보다도 앞서 감염이 확산되며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확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죠. 그거는 이제 역대급의 그 입도객들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이동량도 많아졌고, 또 휴가와 관광이 또 겹치기도 했고. 이 같은 확산세에 제주도 방역당국은 감염될 경우 중증화 진행과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방역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층뿐 아니라 기저질환자와 장애인 시설 입소자 등도 검사부터 치료제 투약까지 하루 안에 가능한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치료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의료기동 전담반도 운영합니다. 또 중대본에 전담병상 43개 병상을 추가 요청해 모두 98개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특별 입도 절차 등도 다시 가동할 계획입니다.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서 특별 입도 절차를 가동하고 생활치료센터 재운영 등도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인구 대비 10%를 밑돌고 있는 4차 백신 접종률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일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01명이 발생했고 오늘도 오후 5시까지 9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속한 감염 확산세에 방역당국은 일상에서의 방역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기간을 이달 말로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국토부는 해당 지역구 의원인 위성권 국회의원에게 용역 결과에 대해 약식 보고하기로 했던 일정도 갑자기 취소해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지난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환경부 반려에 사실상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던 국토부가 용역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역 종료 시점은 예정보다 한 달 늦은 이달 말. 오는 9월이나 10월까지 기간을 더 연장할 거란 이야기도 나돌았지만 국토부는 추가 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위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재검토하고 있고 정무적인 판단하에 환경부와 다시 협의할 경우에 대비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용역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초 해당 지역구인 민주당 위성권 국회의원의 요청에 용역 결과를 약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던 일정도 일정이 사전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돌연 취소했습니다. 보고 예정 문건에는 대외비 협조 요청이 있긴 하지만 용역 기간이 한 달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이미 알려진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앞으로 이제 용역이 완료되어진다라면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되어지고 또 도민사회 안에서 의논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민단체들은 국토부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시작하더니 결과마저 공개하지 않아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용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만큼 제2공항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는 제주도와 국회의원, 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용역 검증단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국토부가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여름철이면 서귀포 시민들이 무더위를 식히는 물놀이 장소인 압근천이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인근 감귤농가에서 쓰는 농업용수까지도 흙탕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천 바닥을 정리하는 준설공사를 하면서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라산 계곡에서 흘러온 맑은 물이 이어지던 하천이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한여름이면 주민들이 물놀이를 즐기던 곳이지만 온통 황토빛으로 변해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곳에는 이번 주부터 흙탕물이 흐르면서 물놀이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와보니까 흙탕물이 조금 돼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비는 안 왔는데 주위에서 나는 물이 있어갖고 조금 그 흙탕물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 하천 근처 하우스 감귤 농가에서 쓰는 농업용수까지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은 감귤나무에 제때 물을 대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계속 평상시에 이 물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일 전부터 흙탕물이 나와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 줄 수도 없고 농약할 수도 없어요. 하천이 흙탕물로 변한 원인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준설공사. 퇴적물을 걷어내면서 나온 흙탕물이 이 담벼락 사이로 스며들면서 하천 하류까지 흘러간 겁니다. 특히 오탁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흙탕물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돌멩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흙이랑 거랑 다 섞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밑에서는 흙탕물이 생겼어요. 밑에 건드리니까. 서귀포시는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뒤늦게 공사를 중단하고 흙탕물을 빼낸 뒤 오탁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흙탕물이 이미 하천 하류까지 흘러가는 바람에 은어와 원앙의 서식지까지 파괴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구자 월정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나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월정리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구역이 역사 문화환경 보존구역에 속해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에 허용진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도당대회에서 허용진 후보는 대의원 투표에서 194표를 얻어 58표를 얻은 현덕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허용진 신임위원장은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해 오영훈 도정을 견제하고 민생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와 보조교사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아 10여 명을 발로 차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30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교육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대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에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부담됐다 하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도의회 임시회가 9일 동안의 회기로 개회했습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의 효과가 계획대로 도민 모두에게 공평히 돌아가도록 편성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주의 최우선 현안은 민생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관광서비스노조 드림타워 카지노 지부는 드림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의 단체 협약 위반과 부당 노동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드림타워 카지노 경영진이 노동자의 연봉 계약 시기를 변경해 임금을 체불하고 인사평가 규정을 바꿔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당한 임금과 공정한 인사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전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인 마그노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지명 수배했습니다. 브라질 출신인 마그노는 지난 2019년 세금을 체납해 출국이 금지되자 대리인에게 1억 7천만 원을 빌려 납부한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그노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제주에서 102경기에 출전해 29골을 넣었습니다. 우도의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3년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실시한 우도면 지역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 5년 성과 분석 용역 결과 운행 제한 제도를 유지할 때 혼잡 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우도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오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제주도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는 우도 주민과 관광객 64.7%가 차량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아열대와 채소작물 재배 면적이 늘면서 농업용수가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통합 물관리 계획 설명회에서 농업용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하루에 8만 5천 톤이 부족하다며 상수도와 농업용수를 서로 연결해 물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